자, 등기필 정보를 마무리 좀 하고요. 첨부서면 볼게요. 뒤쪽에. 등기필 정보 마무리하고 보겠다고. 금방 등기필 정보는 우리 등기신청서에 부원, 일목, 심필관 해가지고 등기신청 시에는 의무자거 제공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공동신청일 때 의무자거 제공한다. 단독일 때는 제공하지 않는다. 단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의무자거 제공한다. 제공해야 될 자가 분실, 멸실했다면 어떻게? 출확공에 의해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했잖아. 그러면 그 지문을, 내가 암기한 그 지문을 적용할 때는 등기를 뭐 하는 경우다?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등기필 정보와 관련된 지문을 분석을 할 때 이게 내가 신청 시 당시에 등기필 정보를 적용할 거냐, 완료 단계의 등기필 정보를 적용할 거냐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 구분은 마지막 서술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등기를 뭐 하는 단계다? 신청하는 단계다.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가 나오면 반드시 제발 부탁드리는데 등기필 정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면 그냥 읽으려 하지 말고 마지막 서술어부터 꼭 확인하는 습관 들이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 말을 왜 하느냐면 어느 정도 이제 지문이 익숙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제가 매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등기필 정보예요. 선생님 어떤 경우에는 가장 많이 받는 게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 등기 신청.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거든. 금방 우리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오잖아요. 근데 승소한 등기 의무자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준다?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승소한 등기 의무자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기도 하고 이 말이 헷갈려서 못하겠다는 거야. 그럼 그 말은 뭐 때문에 그럴까? 만약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 등기 신청에 있어서 이렇게 나왔어. 승소한 등기 의무자 등기 신청에 있어서 이렇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O예요? X예요? O냐고 X냐고 물어보는 건데. O? 자신 있게. O 맞다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필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이거 나오면 이것도 O야? OX. 그러니까 이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거든. 위에 거는 맞고 아래 거는 틀리고. 그러니까 선생님 조건이 같은데 이때는 등기필 정보 이런데 이거는 O고 이거는 왜 X예요?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한단 말이야. 뭐가 틀리냐면 이거는 위에 거는 제공이고 아래는 통지잖아. 제공은 등기를 할 때 신청할 때 쓰는 용어라고. 아래는 통지란 말이 나오면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말이란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출제인이 문제를 낼 때는 자, 잘 들어봐봐. 승수한 의무자 등기 신청에 있어서 이까지만 내준다고. 그리고 나서 통지라는 글자가 맨 끝에 보이잖아. 그럼 이때는 승수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서 누구 앞으로? 권리자 앞으로 등기가 뭐가 되었다? 완료된 이후의 사항을 물어보는 거라고. 근데 출제위원은 그 말을 적어준다, 안 적어준다? 안 적어줘. 왜? 통지라는 글자에서 등기가 뭐가 되었다? 완료되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제가 뭘 전달하고 싶은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승수한 등기 의무자의 등기 단독 신청이 무슨 말인지 일단 알아야 되고, 매도인이 누구 앞으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뭐 하는 과정? 신청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뭐다?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는 제공하는 게 맞고, 신청을 해서 권리자 앞으로 등기가 뭐가 될 거다? 완료될 거잖아. 완료되면 권리자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만 해준다고. 그러면 이때 권리자 앞으로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이 문구를 출제인이 넣어주느냐? 안 넣어준다고. 왜? 통지라는 글자가 등기가 뭐가 된 거다? 완료된 것을 전제로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도 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항상 뭐부터 판단해야 되냐면,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발 제공인지 통지부터 좀 제발 좀 보라고. 제공 나오잖아. 제공 나오면 항상 뭐다? 공동일 때는 의무자 거 제공한다. 단독일 때는 제공하지 않는다. 근데 승수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갈 때는 제공한다. 그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고. 됐나요? 통지가 나와. 통지란 글자가 나오면 원칙은 의무자, 권리자에게, 원칙은 누구에게? 권리자에게. 원칙은 누구에게?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는 게 원칙이야. 됐나요? 근데 앞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대, 보, 승, 관, 필, 공, 이 6가지의 내용이 앞에 이렇게 있더라는 거야. 있으면 그때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해준다?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라고. 그러니까 암기한 대로 그냥 맨 끝에 통지냐 제공이냐부터 먼저 확인해라고. 근데 그걸 확인하지 않으니까 선생님 승수한 등기 의무자 이거 나왔을 때 어떨 때는 제공한다고 어떨 때는 등기필 정보 통지 안 한다고 이게 뭡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여러분 중에서도 틀림없이 물어본다. 나중에 8월달이나 9월달 가게 되면. 그러면 내가 또 이야기하거든. 제공이냐 통지냐부터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뭔 말이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가 나오면 일단 뭐부터 확인해라? 제공이냐 통지냐부터 제발 좀 확인해라고. 그럼 올해 시험 문제 읽어드릴게. 승수 한 번씩 이번씩이 나왔어. 맨 끝에 제공이라는 글자가 나왔어. 제공. 그러면 승수한 의무자가 단독 뭐라고 나왔거든. 그럼 제공이라는 글자가 나왔다는 건 등기를 뭐 할 때다? 신청할 때잖아. 그럼 승수한 의무자가 등기 신청할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제공한다. 그거 시험 문제 나왔다고. 그거. 근데 만약에 승수한 의무자 그 시기 무식이 나오는데 뒤에 통지라는 글자가 나와. 그럼 그거는 등기가 뭐가 되었다? 완료된 거라고.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암기한 대보, 승관, 필공 안에 있으면 등기 완료 통지. 대보, 승관, 필공 안에 없으면 등기필 정보를 통지. 이러면 끝난다고. 아주 심플하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뭘 알아야 된다? 통지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는 대보, 승관, 필, 공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돼. 됐나요? 채권자가 대위 신청하여 이렇게 나왔어. 뒤에 채권자가 대위 신청하여 여기까지만 나오지 채무자 앞으로 등기가 완료되는지 안 되는지는 안 나와. 설문에서. 그러니까 채권자가 등기를 대위 신청한 경우 이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나서 맨 끝에 뭐가 나왔다?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통지란 글자가 나왔다는 것은 완료시잖아. 그치? 그러면 대보, 승관, 필공 안에 있어 없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 신청했다라고 제가 읽었잖아. 그 맨 끝에 통지로 끝났잖아. 그럼 여러분이 암기한 대보, 승관, 필공 안에 이 지문이 있냐고 없냐고? 있지.
있을 때는 등기 완료 통지 O, 등기필 정보 통지 X. 간단하다고요. 이렇게. 이 이상 어떻게 설명을 더해? 그러니까 뭐다? 지문에서 대보, 승관, 필, 공. 얘네들이 있으면 뭐다? 등기 완료 통지가 맞지.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면 틀린다고. 근데 얘네들이 없으면 뭘 한다?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이렇게 가면 된다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다고. 대보, 승관, 필공. 얘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대보, 승관, 필공은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OX. O.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O.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X. 그럼 대보, 승관, 필공은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통지한다 이라면 뭐다? X.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O. 이렇게. 그래서 우리 법 조문에는요, 등기가 완료되었을 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대, 보, 승, 관, 필, 공이라고. 그런데 이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권리자가 나는 등기필 정보 필요 없어요. 애초부터 난 안 받을래요. 하면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두 번째, 등기필 정보를 통지를 했는데 그 애가 3개월 이내 수령을 안 해. 수령을 했는데 수령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등기필 정보 통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국가나 지자체는 관공서죠.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고요. 여기까지 되겠나요? 그러니까 지문이 아주 간단하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말은 제발 등기필 정보나 뭐가 나오면 제공인지 통지인지를 꼭 좀 확인해라고요. 이것만 확인하면 그냥 끝나요. 여기까지 되겠죠? 됐습니다. 글쎄, 대보, 승관, 필공이 대체 뭐예요? 이게 있잖아. 채권자, 대위, 직권, 보존, 승수한, 등기부자, 관공서가 등기, 촉탁, 등기필 정보를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 정보 등을 제공했을 때, 그 다음 공유자 중 일부가 민법 260 단서에 따른 공유물 보존 행위에서 공유자 전원을 권리자로 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공유자 전원을 뭐로 하여 권리자로 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렇게 해서 대보, 승관, 필공, 이게 올해 신설된 거다. 그래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나올 거라고. 신설. 대보, 승관, 필공 나오면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고 뭐 한다?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이렇게. 여기까지 됐나요? 예, 됐어요. 이제 요게 이제 메인이 끝났으니까 이제 요거 보러 가자. 요것도 보자 그러면.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면 대보, 승관, 필공은 등기필 정보를 통지할 필요 없죠? 요거는 확인 끝났죠? 그 다음 몇 가지 추가가 뭐다? 원하지 않는데.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원하지 않는데 그까지 주지는 않는다고. 국가나 지자체는 관공서니까. 그 다음에 3월 이내 수령하지 않는데. 그지? 그 다음에 다 뭐다? 대보, 승관, 필공이라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선생님, 네. 그러면 등기가 완료가 되면 등기필 정보는 작성해서 교부한다. 교부한다라는 말은 뭐하다? 통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 원칙은 통지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그래서 등기관이 등기 권리자 신청에 의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필 정보를 뭐한다? 작성해서 뭐 해줘라? 통지해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등기, 이런 유형의 등기가 있는데 이 유형의 등기는 일단 암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본다고요. 예규는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만드는 등기 신청 사건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등기 유형이 들어왔을 때 등기필 정보를 만드느냐? 그걸 법으로 설정, 보존, 이전, 설정 가등기, 이전 가등기, 권리자를 추구하는 변경, 경정 이렇게 있는데 그까지는 일단 암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시험지에 나오신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럼 이런 지문들은 언제 예상 문제집을 본다든지 예상 문제는 말 그대로 예상 문제니까. 그러니까 암기 분량을 자꾸 늘리려고 하지 말고 제가 하라는 것만 딱 암기하란 말이야. 그러면 제가 평소에 강조 많이 하지 않았던 게 만약에 나왔어. 그럼 그건 틀려줘야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같이 마무리하자. 등기필 정보가 눈에 보여. 그럼 그냥 읽어야 돼? 아니면 서술어부터 봐야 돼? 서술어 봤어. 보니까 통지란 글자가 나와 있네? 통지란 글자가 나와 있네? 아, 그러면 원칙은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는 게 맞는데 대보승관 필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거야. 대보승관 필공이 눈에 보이네?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이거 말 나오면 뭐다? X라고 그냥. 아주 간단해. 그러면 대보승관 필공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 그걸 암기하면 된다고 그냥.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나왔어.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3월 이내 수신하지 않는다. 또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나오면 당연히 뭐다? 오로 가면 된다고. 됐죠? 예. 네. 근데 이렇게 나왔네. 매수인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이렇게 나왔어. 그 밑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한다 나왔으니까 앞에 제가 금방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고 했잖아. 대 아니잖아. 보 아니잖아. 승 아니잖아. 관 아니잖아. 필 아니잖아. 공 아니잖아.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한다 이 말은 뭐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원칙은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등기 완료 통지하는 경우를 암기해 놓으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를 모하여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렇게 나오면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렇게 나오면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등기한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누구에게 권리자에게 뭐한다? 통지한다. 이게 원칙이라고. 근데 등기필 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에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일련 번호와 뭐로 구성한다? 비밀번호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 등기필 정보의 통지 방법은 등기필 적은 서면으로 교부할 수도 있고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송신할 수도 있다. 전자신청이라면 전자적 방법으로, 방문신청이라면 뭐한다? 서면으로 통지해준다. 등기필 정보의 상대방, 요거 중요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럼 등기필 정보를 원칙은 줘야 되죠. 누구한테 주느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느냐 이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신청인에게 준다. 신청인에게 준다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는 암기할 필요가 없어. 자, 내가 신청했어. 그럼 누구한테 준다? 여러분에게. 법정 대리인이 신청해서 누구에게? 법정 대리인에게. 법인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했어. 누구에게? 법인의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그래서 누구한테 준다? 신청한 사람에게 준다. 이렇게만 암기하면 돼.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면 누구에게? 법정 대리인에게. 법인의 대표자나 지배인이 신청했다면 대표자나 지배인에게.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했다면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는 누구한테 준다? 신청한 사람에게 준다. 이렇게.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의 실효신고라는 거는 뭐냐면요. 자, 여러분이 집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잊어버렸어. 잊어버리면 누가 그거 주워가지고 다른 데 유용할 수도 있잖아. 없을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잊어버렸으면 여러분이 등기소 가서 나의 등기필 정보 분실했으니까 그게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 이런 거 다 삭제시켜 주세요. 누가 허위 등기 못하도록 내가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고 없으면 누구? 나의 상속인 또 당연히 뭐한다? 신청할 수
있을 거고요. 그게 등기필 정보의 실효 신고입니다. 등기명의 또는 상속인이 그 밖에 포함되는 등기필 정보의 실효를 신고할 수 있다. 다른데 유용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등기필 정보와 관련된 지문이 마무리된다고요. 그럼 등기필 정보 끝났습니다. 네, 끝났어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 한번? 한번 해볼게요. 뭔지는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이제 이 지문이 나왔다고. 근데 제공이란 글자 동그라미 하면 딱 한번 쳐줘야 되겠지. 실제 문제 풀 때는. 그럼 저걸 이제 O인지 X인지 판단해야 되잖아. 그럼 판단할 때 감각적으로 풀면 안 되고, 저 지문이 O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느냐 만 판단하면 돼. 이 지문이 O가 되려면 앞에 무슨 사건이 해야 한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O냐 X냐를 판단해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이 지문을 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이 지문이 O인지 X인지 그 기준 값이 뭐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 제공이잖아. 그럼 제공은 일단은 뭐야? 등기 신청시잖아. 그럼 저 지문이 O인지 X인지를 판단하려면 뭔가 여러분이 기준을 가지고 지문을 읽어야 되잖아. 그냥 감각으로 읽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지문이 O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야 될 거잖아. 그 조건이 뭐냐는 걸 물어보는 거야. 이 지문이 어떤 내용이든 무슨 신청해야 한다. 공동신청의 사유가 되어야 돼. 공동신청의 사유. 공동신청의 사유가 되어야 이 지문이 뭐다? O가 되는 거야. 그럼 단독신청의 사유라면 X. 그게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문제를 풀 때. 그냥 감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그거 암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 제공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 지문이 무슨 신청일 때 공동신청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된단 말이야. 공동이라면 등기필 정보 제공한다가 O고 단독 신청의 사유면 뭐한다? 등기필 정보 제공한다. 이 지문은 뭐다? X. 이렇게 풀어라고 그냥.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신청 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게 O인지 X인지 판단해야 되잖아. OX. 제공합니까? 이유가 단독이니까 이렇게. 그럼 결국은 뭐다? 공동 단독을 모르면 문제 풀 수 없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공동 단독은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든 단독 신청을 별도로 해서 나오든 어떤 식이든 나온다라는 거야.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는 결국은 공동이냐 뭐다? 단독이냐를 아느냐 모르냐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런데 출제인이 이거 내면 이렇게 내도 여러분은 못 풀 건데 아니 이렇게 해도 못 풀 건데 출제인 입장에서는 아마 이 정도는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겠지. 그러니까 출제인이 내는 게 뭘까?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 시 이거 낸다고. 단독이면 안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단독이면 원래 등기필 정보 제공한다면 틀린 지문이잖아. 근데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일 때는 먼저 제공한다가 O 이렇게 가잖아. 그게 기준이 있어야지 문제를 풀 때는. 됐나요?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시 이렇게 나와. 이때는 등기를 제공한다. OX. X. 왜? 단독이니까. 이렇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자 등기 신청 시 이렇게 나와. OX. X. 왜? 단독이니까. 이게 끝이라고 그냥. 어렵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암기하는 건 뭘 암기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 여러분이 암기하는 거는 뭐냐면 문제를 풀기 위한 뭐다? 단서를 하는데 문제를 풀려면 암기된 걸 적용해야 되잖아. 암기가 안 되면 적용 자체를 못하지. 그게 지금 암기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암기. 왜 내가 암기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그럼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게 공동이야 단독이야 구별하면 되잖아. 공동이야 단독이야. 공동. 그러면 등기필 정보 제공한다. 그러면 O. 근데 이 지문을 또 틀리게 하려면 권리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면 뭐다? X가 되겠지. 제공까지는 해놓고 권리자. 그러니까 뭐까지 한다?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까지 알고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됐나요? 됐지 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까 또?
뭔지는 모르겠는데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시험 문제에. 맨 끝에 보니까 등기필 정보 보이고 뒤에 뭐다? 통지라는 글자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럼 통지라는 글자가 이제 보이면 아 이거 등기가 완료된 상태구나라는 걸 일단 판단해놓고 앞에 이제 글자를 읽어봐. 읽어본다고? 그럼 이제 해볼게. 이 그대로 써먹지 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시 이렇게 나왔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시 이렇게 나왔어.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OX 자신 있게. 그럼 오라고. 그럼 제가 물어본다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상 문제를 풀거나 뭔가 백선을 하거나 뭔가 해야 될 때 물어볼 거라고. 이거 왜 오예요?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 말합니다. 대보승관 필공에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갖고 티키타카 하면서 자꾸 암기하면서 문제 푸는 방법을 숙달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지문 나왔을 때는 이렇게 풀고 이 지문 이렇게 풀고 그걸 자꾸 숙달해야 된다고. 숙달. 그럼 오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렇게 나왔어.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뭐하여? 대위에서 신청했대. 그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OX. 왜? 대보승관 필공 안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고. 아니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냐고. 그럼 이렇게 하라면.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시, 그 앞에 글자가 똑같아. 보존 등기 신청 시, 똑같아. 보존 등기 신청 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막 헷갈린다, 그지? 그래서 문제를 푸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부터 다시 기준을 세워줄게. 제발 암기해라고. 제공 나오면 공동이냐 단독이냐 끝. 그냥 제공 나오면 공동이냐 단독이냐 끝. 통지 나오면 대보승관 필공 안에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끝.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 나오잖아. 단독이냐 뭐다? 공동이냐?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공동. 단독. 그럼 제공한다. X. 제공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시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통지 나왔네. 대보승관 필공.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니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뭐다? X. 이렇게 풀어라고.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모르겠다 싶으면 제공 글자 나오면 공동 O 단독 X 이렇게 풀고, 통지 나오면 대보승관 필공 해가지고 풀어라고. 문제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게 지금 문제 푸는 스킬이라든지 요 부분을 적용하는 암기가 안 돼 있으면 할 때마다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뭐 이제 힘도 없다 이제. 공유자가 뭐야 그치 나오다가 공유자 전부를 권리자로 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렇게 나왔다고. 되겠나요? 이렇게 나왔다고.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OX. 왜? 대보승관 필공이 이때는 등기필을 통지하지 않고 등기를 통지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공이 나올 때는 공동일까 단독일까. 통지 나오면 대보승관 필공. 이거 꼴랑 이거 안 배웠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지금? 되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요. 나올 거라고. 올해 나온다고. 왜냐하면 신설된 게 있기 때문에. 얘가 신설됐거든. 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완료 절차 마무리 해버리지 뭐. 자, 그 다음에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
등기가 완료되면 일단 권리자에게 뭘 줘라? 등기필 정보를 통지해 준다고. 단 대보 승관 필공에 의해서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합니다. 등기필 정보는 일련 번호와 고유 번호로 구성이 돼요. 시로 신고할 수 있어요. 등기필 정보 누구한테 준다? 신청한 사람에게 줘요. 여기까지 끝났잖아. 그럼 등기하는 등기필 정보 주고 나면 신청인에게 계약서 있잖아. 계약서. 원래 등기 신청 시 제공한 서류들은요, 보관을 하지 반환해 주지 않아요. 근데 계약서 있다는 계약서. 법률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만큼은 반환해 준다고. 계약서는.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장도 소유자를 일치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일치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장소관청에 소유자가 달라졌습니다 라고 뭐 한다? 통지를 해준다고. 그러면 대장소관청에서 받아갖고 소유자를 정리한다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법에서 소유자 정리를 할 때 필통사절에 의해서 하잖아.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상 증명서. 그러니까 소유자 변경의 통지를 받으면, 등기가 완료됐다는 통지를 받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한다? 정리한다고. 하고 나서 맨 마지막 이제 세금 문제가 남잖아. 세금. 그러니까 관할 세무서장에게 뭐 한다? 과세 자료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 과세 자료 제공, 대장소관청의 통지, 이런 애들은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온다고요. 너무 쉬우니까. 안 나오니까 딱 나올 게 뭐다? 등기필 정보를 통지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거라고. 끝. 그럼 이제 끝났다고. 자, 그럼 등기필 정보는 마무리가 끝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첨부서면 보러 가자고요. 첨부서면. 그럼 첨부서면은 지금부터 제가 체크하는 거 툭툭툭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서면 첨부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만 물어보거든, 출제위원이. 그럼 지금부터 체크하는 건 머릿속에 암기해서 암기한 거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고요. 계약서이잖아요. 계약서. 이 계약서가 뭐다? 등기, 원인, 증명, 서면이라고. 그러면 등기 원인이 있다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은 당연히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어느 경우에 제출하느냐가 없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당연히 제출하는 거야. 어떤 특정한 등기일 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출제인이 문제를 낼 때 이런 등기일 때는 등기 원인 증명 서면을 제출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거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안 물어봐. 등기 원인 증명 서면은 무조건 제출해야 되는 거야. 되겠나요? 그러니까 언제 제출하니? 이걸 안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지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그 원인 서면에 검인을 받을 거냐, 받지 않을 거냐, 검인 받은 계약서를 제출할 건지, 검인 안 받아도 되는지, 그거는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기 원인 증명 서면에 검인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요 요건 하나는 뭐 한다? 암기 해놔야 된다고. 원인 서면은 무조건 제출하는 거야. 근데 원인 서면에 검인을 받은 것을 제출할 거냐, 검인 받지 않은 것을 제출할 거냐, 이거는 우리 중개사법 시간에도 하지 않나? 안 하나?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이 말이 키워드라고. 계약의 종류를 뭐하고? 불문하고.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쌍무든 편무 다 필요 없다. 계약의 종류를 뭐한다? 불문한다. 그럼 계약이란 게 뭐예요? 의사표시의 합치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약 서면 자체가 꼭 계약서라는 명칭뿐만 아니라 당사자사의 의사표시에 뭐만 있으면, 합치만 있으면 그게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이라면 검인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협의서도 의사표시의 합치 맞습니까? 협의서. 약정서도 맞나요? 그러니까 용어에 치중할 필요 없다고요. 반드시 계약서란 용어에 치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약의 종류를 뭐 하니까? 불문하니까. 그런데 그 애가 반드시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요거는 확실히 갖고 와야 된다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원인 서면이 계약의 종류를 불문한다 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원인 서면에 다 검인 받아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니까. 다만 이제 중개사법 시간에 가면 이제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 만약에 해당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되는데 매매 계약일 때는 거래 신고를 하거든. 그럼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매매 계약서에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그때는 굳이 검인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근데 그 계약서인데 원래 검인 받아야 되거든.
근데 그 거래의 주체가 관공서라면 검인 받지 않는다. 또 계약서라면 소유권이 검인 받아야 되거든.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서가 첨부된 경우 이렇게 나오면 뭐다? 허가서를 이미 첨부했기 때문에 검인 받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중개사법 시간에 나와. 우리 등기법에서는 거의 안 나와. 등기법은 키워드가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그 계약서에는 검인 받아라 그거예요. 근데 계약의 종류는 뭐하다? 불문하니까.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합의서, 양도담보, 계약서,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다 이게 뭐다? 의사표시에 합치가 있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무슨 등기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뭐 받아라? 검인 받아라는 거야. 키워드가 뭐냐? 계약이란 단어가 있을 때만 검인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종류를 보니까 합의서, 약정서 다 소유권 이전하면 검인 받아야 된다. 그게 키워드야. 두 번째, 판결문이라 하더라도 뭐 받아라? 검인 받아라. 판결문이라 하더라도 뭐 받아라? 검인 받아라.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검인계약서 나오면 일단 계약의 종류를 뭐 한다? 불문하고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다 뭐 받는다? 검인 받는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제가 금방에 얘기했던 거 계약서인데도 매매계약서라면 거래신고 필증이 첨부된 게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첨부된 이런 거는 지금 제 자료에 없잖아. 근데 그까지는 안 나올 건데 그까지가 나오면 그는 중개사법 시간에 배운 걸 응용해서 풀면 돼. 근데 그까지 등기법에서는 안 낸다고. 중개사법 시간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 제3자의 허가서 등을 제공을 요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는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라면 뭐 첨부해야 돼?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해야 되겠지. 농지를 취득하면 뭘 첨부해야 돼? 농취증 첨부해야 돼. 근데 농지 취득하면 당연히 첨부하는데 농취증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그런 것들은 뭐다? 뭐 수용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상속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유들. 그런 애들은 나중에 뭐 한다? 문제 풀 때 따로 암기하고 또는 여러분이 농지법에서 이거 배우지 않습니까? 아직 농지법 안 했나요? 그래. 안 주게 하겠지 뭐. 그러면 농지는 취득하면 농취증 첨부한다. 끝.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라면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한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서가 첨부되는 경우의 수가 정해져 있거든. 농지는 소유권 취득할 때 농취증 다 첨부해야 돼, 원칙.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는 모든 사건일 때 농취증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딱 정해져 있다고. 농취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토지거래 허가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 설정이나 지상권 이전 등기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서는 제공하라니까 이걸 암기해놔야 돼. 됐나요? 농취증은 농지 취득,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농취증 첨부한다. 토지거래 허가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뿐만 아니라 뭐다? 지상권 설정, 지상권 이전 등기 시에도 토지거래 허가서는 첨부한다고요. 그리고 이런 등기에 뭐 할 때 가등기 시에도 첨부한다는 것도 조심해란 말이에요. 가등기 시에도. 이거 잘 물어본단 말이에요. 가등기. 그 다음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선보는요.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당연히 제공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당연히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지문은 특정한 상황이 아니야.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누가 신청할 때? 대리인이 신청할 때. 그럼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제공한다. 그걸로 끝난다고 그냥. 그 다음 주소지 증명정보. 주소지 증명정보하고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정보는 보세요. 새로이 명인이 되는 자, 새롭게 명인이 되는 자, 끝. 새롭게 명인이 되는 자가 누구예요? 권리자죠. 그럼 두 개는 주소지 증명정보하고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정보는 이제 암기해야 돼. 누구 것만 제공한다? 권리자 것만, 끝. 다시 한번 주소지 증명정보와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정보는 누구 것만 제공한다? 등기 권리자 것만. 그럼 의무자 거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단 하나. 주소지 증명정보인 경우에는 잘 들어야 돼요. 무슨 등기 신청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누구 것도 제공해라? 의무자 것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의무자. 의무자 것도 뭐 해라? 제공하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이거 나올 거야. 이 뒤에 내용이 신설된 거거든. 다시 한번. 주소지 증명정보는요, 누구 것만 제공하면 된다고요? 권리자 것만. 의무자 거 제공 안 해요. 근데 소유권 뭐라면 이전 등기 신청이라면 누구 것도 의무자 것도 제공하라는 거예요. 주소지 증명정보. 근데 이번에 신설된 게 뭐냐면 등기한이 봤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의무자 거 제공하는 건데 다른 등기는 권리자 것만 제공하면 되잖아. 그런데 등기한이 봤을 때 의무자의 주소가 좀 미심쩍다라는 거지. 의무자의 주소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등기 의무자의 동일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는 조문이 하나 더 들어온 거야. 원래는 의무자 거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등기한이 봤을 때 이거 동일성 이거 좀 들어와야 되겠어 라고 등기한 입장에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야 의무자 거 넣어도 돼. 근데 이거는 반드시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만.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필요한 경우에 내는 것이 아니라 의무자 거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조문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의무자의 동일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의무자 거 제출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잖아. 아니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등기관의 입장에서 의무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면 의무자 거 제공하는 게 맞잖아. 지문 구조상. 근데 출제인이 등기 의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으로 내지는 않을 거거든. 않는데 이 지문을 내기 위해서 신설된 이 지문을 내기 위해서 출제인이 내는 게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 기존에 있었던 이 지문을 낼 거라는 거야.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떨까? 경매, 매각, 공매 처분을 한 경우 딱 나오는 순간 관공서죠? 그럼 관공서가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할 수 있잖아. 매각이 되었다면. 경매 낙찰되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할 수 있잖아.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의무자 거 주소지 증명정보 제공해야 되잖아. 원칙 제공해야 되잖아. 근데 앞에는 법원이나 관공서가 만약에 한다면 그때는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또 넘어간다고. 관공서는 뭐니까? 천사. 그게 원래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의무자 거 제공하는 게 원칙인데 관공서라면 제공하지 않는다. 그게 또 관공서의 특례란 말이야. 특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알고 가야 돼. 근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정보는 항상 누구 것만 제공하면 된다. 권리자 것만 제공하면 돼. 의무자 거 절대 제공하는 경우 없어. 두 개. 이제 문제 푸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봐자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출제위원은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시에는 주소지 증명정보 이렇게 나오면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시에 주소지 증명정보 나오면 권리자 것만 제공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저당권자의 주소지 증명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이런 문제를 지금까지 한 번도 낸 적이 없어. 왜? 항상 소유권 이전 등기야.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큼 권리자 것만 내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구 것도 내니까 의무자 것도 내니까 그래서 항상 그 질문을 가지고 물어봐. 근데 관공서인 경우라면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의무자 거 제공하지 않는다. 항상 그거야. 딱 고정돼 있어. 고정. 이게 기출문제의 한계야. 근데 예상 문제는 어떨까? 모의고사를 풀거나 예상 문제를 낼 때는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시에는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의 주소지 증명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X 이렇게 되겠지. 누구 것만? 저당권자의 주소지 증명정보만 제공한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우리는 기출문제는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런 지문들을 예상 문제에서 살펴보면 와 새로운 유형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 유형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암기한 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단 말이야. 적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익숙한 것만 풀어 헤치니까 문제라고요. 그게 뭐가 암기돼야 된다? 주소지 증명정보와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정보는 누구 것만 제공한다? 등기신청 시 권리자 것만 제공한다. 못을 박아놓고 다만 주소지 증명정보는 무슨 등기 신청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에는 의무자 것도 함께 제공한다. 이렇게. 두 번째. 등기용 등록번호에서는 한 개 암기해야 될 게 이거란 말이지. 이거.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이거 오타입니다. 재외국인이나 재외국민입니다. 오타. 재외국인은 없어요. 재외국민. 오타. 자, 그럼 권리자금만 제공하면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잖아. 그게 등기등록번호가 되거든요. 근데 등기부에 기록될 수 있는 자들은 태아, 학교, 읍면, 독립, 민법상 조합 빼고 법인, 비법인, 외국인, 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친척, 재외국민, 국가, 지자체, 외국 정부 다 되잖아, 등기부에. 그럼 그 자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든. 없으니까 누군가 부여해줘야 돼. 그 부여권자가 누군지를 물어본단 말이야. 독립적인 문항으로. 그럼 이거 물어볼 때 암기 쉽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 일단 이런 거 다 암기인데 국가, 지자체, 국제, 외국 정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한다? 지정, 고시를 한다. 이미 고시되어 있다. 미국은 뭐다? 03070824 이런 식으로. 저 우간다는 뭐다? 9793971 이런 식으로. 유엔은 얼마 뭐 8808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굳이 제공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런데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다. 여기까지만 암기하면 되고 얘네들 암기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은근히 헷갈려. 암기할 때. 그럼 뭐만 암기하느냐면 다 암기하지 마. 절대로 다 암기하지 마. 제외 국민하고 뭐만 법인만 암기해. 나머지는 암기하지 말라고. 제외 국민하고 법인은 등기관이 부여한다. 이것만 암기한다. 그럼 시험장에 딱 문제 풀 때 뭐부터 체크해라. 제외 국민과 법인부터 찾아라. 찾아갖고 등기관이 돼 있으면 O, 등기관 안 돼 있으면 뭐다? X. 다른 거는 볼 필요 없이 그거 두 개 갖고 정답 결정되면 끝. 결정이 안 되면 그 다음 수순은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다. 일단 제외 국민과 제외 국민과 누구? 법인 나오면 누가 부여한다? 등기관. 끝. 나머지는 암기하지 마. 괜히 암기하면 누구 헷갈려. 하지 마. 제외 국민과 누구만? 법인 나와가지고 등기관인지 아닌지 확인해. 근데 만약에 법인인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 나왔어. 법인? 제외국민, 등기관인데 X. 정답 끝. 그래 풀면 돼. 근데 만약에 제외국민인데 등기관, 법인인데 등기관, 그럼 이 두 개 다 만든 지문이잖아. 그럼 이제 틀린 지문 찾아내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요거 두 개 보러 가야 된단 말이야. 보러 갈 때 암기 안 해도 여러분이 풀 수가 있어. 왜? 외국인은요, 뭐가 나온다? 외국인 관세의 장애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그리고 이것만 따로 암기해야 되는데,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누가 부여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하거든. 근데 이것까지 암기하면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이드로 남겨놔도 나중에 충분히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한다 판단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딱 두 개만 암기해라. 누구다? 제외 국민과 누구? 법인은 누가 부여한다? 등기관. 이렇게만 암기해라. 그럼 나머지는 암기하지 마, 일단. 이 두 개만. 두 개만. 끝. 그 다음. 다 왔다, 이제. 대장. 부동산 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는 보이, 멸변. 요거 대충 하면 안 돼.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멸실,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요 네 가지라면 대장 정보를 제공한다. 요 네 가지 해당하지 않으면 대장 정보 제공하지 않는다. 자, 근래에 나왔던 시험 지문 하나 읽어드릴게. 토지 일부의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 시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는 대장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왔어. 부동산 일부의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 시 대장 정보 제공한다. 대장, 보이, 멸변. 부동산 일부의 지상권 등기란 말이 있어, 없어? 부동산 일부의 지상권이란 말이 있냐고? 없으니까 대장 정보 제공한다. 이라면 뭐다? X.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그냥. 대장 정보는 항상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부동산 멸실,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이 경우에만 대장 정보 제공한다. 나머지는 제공하지 않는다. 그럼 지상권 제공하지 않는다. 전세권 안 한다. 저당권 안 한다. 나오면 다 틀려. 됐죠? 도면. 토지 건물,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부동산 일부 나오면 뭐만 가능하다? 용의권만. 요까지 남기돼 있잖아. 그럼 이때 뭘 첨부해라? 도면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 개의 건물, 구분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 여기까지는 일단 암기하지 말라고. 출제인이 도면 갖고 물어볼 때는 여기까지만 물어봤으니까. 그럼 이런 지문들은 나중에 언제 하자? 예상 문제나 우리가 모의고사, 백선 이런 거 할 때 요거 한 개 정도 추가해서 암기하세요 할 때 그때 가져가자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됐나요? 네, 여러분 아까 누가 질문하는데 예상 문제집을 풀어보니까 좀 어렵다 그러는데 예상 문제집에는 우리가 암기하는 이런 것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렵지. 그러니까 뭐만 이거.
그 다음 인감. 인감 암기할 게 좀 많거든. 많은데 다 암기하지 말자. 이것만 암기하자. 기역, 비읍, 시읒. 표기구나. 기역, 비읍, 시읒. 이것만 암기하자. 기역, 비읍, 시읒. 기역이 뭐다? 소유권 등기 명인의 인감. 무슨 말이냐면 의무자가 누구일 때? 소유자일 때 이 소유자의 인감 증명 첨부한다. 이거 한 개만 암기하자고. 의무자가 누구일 때? 소유자일 때.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에 지금 리을, 미음, 비읍, 시읒이 일정한 서면이 들어가는 건데 서면 다 암기하지 말고 두 개만 암기하자. 협의 분할에 한 상속 등기 신청 시 상속인 전원의 뭐다? 인감. 제3자의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들어갈 때 그 제3자의 동의 승낙 서면에 날인한 자의 뭐다? 인감. 그럼 협의 분할 상속 등기 신청 시 뭐가 들어가느냐면 협의 분할 상속재산 협의 분할서가 들어가거든요. 이 협의 분할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에 뭘 첨부해라? 인감. 제3자의 동의 승낙 서면 들어가면 동의 승낙한 자의 뭐다? 인감. 이것만 암기하라고. 그럼 인감에서 암기해야 될 거는 뭐다? 의무자가 소유자면 인감 제공하고 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니면 인감 제공하지 않는다. 하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대한 상속등기 신청할 땐 협의분할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뭐다? 인감. 제3자의 동의 승낙 서면 들어가면 동의 승낙한 자의 뭐다? 인감. 그런데 이 경우 인감 첨부해야 되잖아. 근데 리을, 미음, 비읍의 규정에 의해서 리을, 미음, 비읍, 시읒인데 다 암기하지 말고 내가 비읍과 시읒 암기하라 했잖아. 이 서면이 공정증서이더라. 공정증서. 공증을 받았다면 인감 증명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럼 심이 이렇게 나오겠지.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할 경우는 분할 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제공해야 한다. 5.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공증을 받은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제공한다. X. 그 정도 지문이라고. 그 정도. 자, 그 다음. 이런 거 내가 하지 말자. 요거는 알고 가자. 유효기간 몇 월? 3월. 부동산 매도형 인감. 이거 하는 게 알고 가자. 인감증명서에 용도란이 있거든요. 인감을 때 보면 사용 용도란이 있습니다. 용도란은 등기한이 안 봐요. 용도란에 상용이 바보 이렇게 적혀 있어도 등기한은 수리합니다. 되겠나요? 용도란에 우리 큰딸 매매용 이렇게 적혀 있어도 등기한은 수리합니다. 그 말은 뭘까? 진짜 그렇게 적으면 안 되지. 그 말은 뭘까? 용도란을 본다 안 본다? 안 봐. 그래서 용도란은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등기 신청 사건의 용도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근데 등기관은 용도란을 딱 한 번은 본다. 무슨 계약일 때? 매 계약일 때는 용도란을 본다. 그때는 반드시 부동산이 뭐다? 매도용이라고 적혀져 있어야 돼. 그 외에는 용도란을 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들게.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하게 되면 의무자가 전세권 설정자예요. 의무자가 소유자죠. 인감 제공하거든요. 의무자가 소유자니까. 그때는 용도란에 부동산 매도용 이렇게 적혀 있어도 무방하다, 무방하지 않다. 무방하다고요. 안 보니까. 저당권 설정용 이렇게 적혀 있어도 무방하다고요. 근데 안 보니까 딱 한 번 본다.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할 때는 그때는 반드시 부동산 매도용이라고 적혀 있어야 돼. 전세권 설정용 적혀 있으면 등기하는 일을 뭐 한다? 각하해야 돼요. 첨부해야 될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해서. 그래서 용도란은 딱 한 번 본다. 언제? 매매 계약일 때. 부동산 매도용이 키워드가 아니에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일 때. 이게 키워드. 됐습니다. 끝. 여기까지 딱 하면 한 문제라고. 여기까지가. 아니 신청 정보 하나, 첨부 정보 하나. 그거 한번 해볼까? 아니 해보자. 신청 정보는 암기할 게 좀 있죠. 분량으로 따지면 신청 정보는 지번 정도의 분량이에요.
근데 집어는 편하게 암기하잖아. 하는데 우리 등기는 잘 암기 안 하잖아. 이 선입견 좀 버리자. 첨부서면 말씀드릴게. 첨부서면, 원인서면. 맞나요? 원인서면, 계약서. 그럼 계약서는 검인. 무작위로 물어볼게요. 대장,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도면,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면. 주소지 증명서면. 제3자의 동의, 허가서, 토지거래 허가서, 농취증.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 인감 들어가면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대장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보이 멸변. 끝이라니까. 뭐 많지도 않다니까. 주소지 증명서면은 권리자 거만. 근데 소유권이 등기라면 의무자도. 등기용 등록번호는 누구 거? 권리자 거만. 누가 부여해 주는데 제2국민과 법인은 등기관이. 암기 많아요? 아니란 말이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등기법은 어려워. 그런 선입견이 깔려있단 말이에요. 거부감이 있단 말이에요. 거부감. 지적은 이거는 좀 쉬워. 내가 암기해야지 하면서 지목 같은 거 얼마나 열심히 암기합니까? 전, 답, 과수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 연, 완고를 재배냐 재배냐 자생이냐 뭐 없어. 잡종지 뭐 다 암기하잖아 여러분. 그 양에 비하면 실제로 많지 않다라는 거야. 아는데 뭐다? 선입견이 등기는 어려워 부터 해서 자꾸 밀어낸다고. 그래서 오늘 학습한 내용이 정리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부에 될 강론이 굉장히 쉬워져요. 진짜 강론이 쉬워져요. 제가 장담한다. 근데 오늘 이렇게 안 돼 있으면 강론에 가서 또 암기해야 돼. 그러면 나는 어떤 걸 선택하라느냐? 총론에서 암기된 것을 강론에 자꾸 적용하는 훈련. 그럼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 한번 해볼까? 소유권, 시간이 없어서 봐봐요. 다음 주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해야 할까? 직권해야 할까? 신청이지. 직권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보존 등기 직권을 하는 경우 있나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권을 하는 경우도 있냐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감각이잖아요. 이거 있는 것 같아요 보다 선생님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법원에 경임이 등기에 촉탁이 있는 경우 나오면 뭐다? 직권, 보존. 그럼 강론에 그거 똑같이 또 있다고. 그럼 우리가 앞도 암기한 거 미등기 공유 부동산에 관해서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관한 보존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1인이 전원 명의의 보존 등기는 가능하고 전원이 함께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게 보존 등기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강론에는 그대로 써먹는 작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늘까지 했던 내용을 좀 암기해 놓으면 뒤에 가서는 암기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판단의 훈련으로 가 있단 말이야. 판단. 그럼 보존 등기할 때 대장 정보 제공해야 될까? 대장 정보. 대장 정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시에는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인 대장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왔다 시는 문제. 할 건지 안 할 건지? 한다. 왜? 보이, 멸변, 한다. 이게 끝이라고 그냥.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면은요. 제공한다. 새롭게 명인이 되는 자가 있잖아. 권리자. 근데 보존 등기는 권리자는 표는 쓰지는 않지만 새롭게 명인이 되는 자가 있죠. 주소지 증명 정보도 제공한다. 도면은 그거 제공하냐고 안 하냐고. 도면. 소유권 보존 등기 시할 때 도면 할까? 왜? 왜 하면 선생님 괜히 느낌이 보존 등기할 때 도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부동산 일부에 용의권 등기할 때만 도면 제공한다. 그게 소유권 보존 등기니까 하지 않는다. 이게 필요하다고 여러분한테는. 왠지 보존은 안 할 것 같아요.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라면 토지거래 허가서. 해? 할까? 감각으로 풀지 말고 우리가 금방 암기했던 거 한번 해봐봐. 토지거래 허가서는 언제 첨부하는지 한번 생각해봐. 토지거래 허가서는 무슨 등기 신청할 때? 소유권, 이전, 그 다음 지상권,
설정, 그 다음 지상권, 이전, 그런 등기에 가등기 시에. 자, 했죠? 자, 소유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시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 제공해야 한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서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지상권 설정 등기하고요, 지상권 이전 등기 이 세 가지 등기할 때만 토지거래허가서 첨부한다고. 지금 우리 무슨 등기 신청한다고?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한다고요. 그럼 토지거래허가서 첨부한다 안 한다? 그렇다고요. 아니, 글자 맞추기도 힘들까 우리?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왔다. 시험 문제 할까? O가 등기 필 정보 제공이라고 하나? 제공? 어떻게 풀어야 되지? 감으로 풀까? 제공? 그치. 그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이가? 그럼 제공하냐고? 그렇게 풀어라고.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시 시험 문제 등기 필 정보를 통지한다 이렇게 나왔어. 통지라고 글자 나오네. 통지.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 왠지 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있었는데 있었지. 대보승관 필공 안에 있냐 없냐 보면 된다고. 있어? 없지. 그럼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수업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게 강론에서 또 주저 되잖아. 그러면 또 원복이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했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달달달달달달 외워. 내가 앞으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서 딱 말하면 선생님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지상권 이전 등기 시에요. 그럼 이 지문은 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럼 제공하지 않는다. 끝. 자, 대장 정보를 첨부한다고 나왔네요. 대장 정보 이제 보이멸변. 자, 지문 안에 보이멸변이 있어 없어? 없는데요. 그럼 대장 정보 제공한다. X 이렇게. 도면 첨부한다 나왔는데 그러면 뭐다? 도면 언제 첨부해? 부동산 일부에 용의권. 그럼 지문을 봐. 부동산 일부에 용의권이란 말이 없어. 그럼 도면 제공한다. X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간단하다니까. 신청서에는 이런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하면 부원일 목심필관에 있으면 뭐한다?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부원일 목심필관에 없으면 신청 정보 제공하지 않는 거고 그걸 구체적으로 물어본다. 신청인으로서 나왔는데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등기 신청인인 경우에 대표자 관리인의 성명 주소까지만 기록하고 주민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암기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됐나요? 그래서 오늘 수업했던 거는 동영상 강의를 반드시 한번 더 들어라. 한번 딱 더 듣고 제가 암기하는 거 딱딱 암기하면 다음 주에 등기법이 재밌어져. 암기할 진지 없네. 요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이니까 톡톡톡톡톡톡 지문이 끝나버리는데 그게 되는 순간 등기법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마무리를 해야 돼. 그래 예상 문제 들어갈 때 여러분하고 티키타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티키타카. 자, 내가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 자, 지분 나오네, 지분. 그럼 지분 또 올려봐. 지분만 보존, 지분의 용의권 설정 X, 지분만 보존 X, 지분만 상속 X, 1인이 전원명의 일부의 전원명의 본등기 X, 합유 지분 기록 X, 나머지는 다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암기한 거 안에 있나요? 선생님 없는데요? 그러면 가능 O 이렇게. 부동산 만약에 시험 문제 부동산 일부의 가압류 등기, 부동산 일부의 가압류 등기 이렇게 나왔어. 부동산 일부 뭐라고요? 용의권만 가압류 있어요? 가압류가 있냐고요? 우리가 암기한 거에 없죠. 그러면 뭐다? X 끝 이렇게. 갑을 공유 부동산에 관해서 공유자 중 1인 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이렇게 딱 나왔어. 지분 전세권 나오네. 지분의 용의권 X. 지분 전세권 OX X. 그렇게 풀 거라고 그냥. 여러분이 암기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 지문을 해석하면서 이거 암기되었나요? 물어보면 네 하면 그거 풀리는 거고 네 안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냥. 등기필 정보가 예상 문제도 풀어. 등기필 정보 나오면 뭐 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통지냐 제공이냐 동그라미 쳐봐. 제공인데요 선생님. 그럼 우리 어떻게 풀까? 공동이냐
단독이냐? 자, 앞에 읽어봐요. 읽어보니까 공동이에요, 단독이에요? 선생님 단독인데요. 그럼 등기필 정보 제공하지 않는다. 이거 공동인데요. 그럼 등기필 정보 제공한다. 근데 그 다음 지문에 위 3회의 경우 뭐라 보게 나오는데 등기필 정보를 분실 멸실한 경우에 등기필 분실 멸실한 경우 뭐가 나와야 돼? 출확공. 출확공 세 가지 안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뭐다? 이 지문은 X. 출확공 안에 있으면 뭐다? O. 이렇게 풀 거라고. 그럼 이렇게 풀려면 암기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 암기 분량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기본적인 등기법의 선입견 때문에 그렇다. 등기법은 어렵다. 등기법은 할 게 많다.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실제 오늘 암기 분량 다 합쳐도 있잖아요. 지번, 지목 그 두 개 합친 것보다 작아. 실제 암기 만들어 보면 작다니까. 그러니까 선입견만 좀 버리고 오늘 했던 거 있잖아요. 등기는 어려워. 하지 말고 모르겠으면 암기라도 해라. 암기라도 해갖고 저랑 뭐 한다? 자꾸 티키타카 하면서 자꾸 지문 분석하는 힘을 키우면 돼요. 됐죠? 오늘 거는 꼭 뭐 해라. 한 번 더 보셔라.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다. 그럼 다음 주 가면 어차피 또 나와. 또 나오는데 그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는 뭐 한다? 복습하는 느낌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느낌으로 공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읽을 때 굉장히 수월해져요. 인사할게요. 2시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